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매주 월요일은 킴과 함께입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못 뵈니까 너무 네. 허전하고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정말일까요? 예. 정말로. 네. 예. 그래도 매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토마토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막 좀 짜가 보는데 네. 저도 왠지 섭섭해서 집에서 잘 쉬었습니다. 네. 네. 연휴가 지나가고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지나갔습니다. 5월 FOMC인데요. 네. FOMC 이후에 그 미국장에서는 또 우리가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이날 연휴가 있으면서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파월이 떨어뜨린 지수를 애플과 JP모건이 하드캐리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네.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2500선, 850선에서 잘 지탱을 해주고 있어요. 예, 이 힘이 뭘까요? 이게 뭘까? 네. 네. 이게 하나의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특히 뭐 FOMC 얘기를 하셨으니까 FOMC 이번에도 앵커님께서는 파월 의장님 나오시는데 또 실시간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 실시간으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 그러셨나요? 예. 그렇지만 이 5월 FOMC에서 저는 네.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로 내용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예상해서 사실 네. 너무나 중요한데 그 정도로 나오겠지라고 반은 확신하고 사실 FOMC를 봤어요. 그러면 의장님을 믿으시는군요. 예, 믿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작년에 계속 틀리셨던 분인데 네. 믿으시는데 그래서 결론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 위기도 한번 나왔고 그렇다고 여기서 뭐 추가 금리 인상 하겠다 하기도 그렇고 인하하겠다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둘 다 쫓기는 입장이겠죠. 예. 그런 쪽에서 아마 기자회견하고 해도 계속 시계만 바라보는 이런 얼굴로 이어가지 않았나 생각 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골자는 그거죠. 뭐 이제 시장에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충격 나오는 거 다 알겠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카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니까 신용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크레딧 리스크를 엄청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만 터진다.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이제 애써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그런데 분위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을 때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시장의 불안감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게 결국에는 그거죠. 은행이 흔들리고 있고 불안한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시장의 심리, 즉 경기가 침체가 가속될 거야라고 하는 분위기를 잘 재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었죠. 근데 애플도 중요했지만 아까 하드캐리했던 JP모건 애플보다 제가 보기에는 고용이죠. 예. 네. 고용 지표가 잘 나온 게 예전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은 또 좋게 변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시장, 우리 양대 지수가 잘 지탱하고 있는 그 힘에 있어서 네. 그 기저에 FOMC 회의 결과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작용을 하고 있는 뉘앙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금리 다 됐다. 이런 뉘앙스 아닐까요? 네. 거의 더 이상 못 올린다. 예. 그러면 네. 저희 오늘의 주제가 뭔지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과 함께 주제는 뚜껑연 FOMC 앞으로 떠오를 섹터는입니다. 네, 정말 금리를 뭐 인상하든 인하하든 그게 이제 시작했던 시작점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고강도 긴축, 지난해 같은 긴축을 하기 전에 수개월 동안 긴축에 대해서 시그널을 줬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서서히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에 네. 대한 시그널도 사실 간접적으로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FOMC 성명서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네. 보실까요? 네, 여기 내용을 보시면 FOMC 성명서에서 여기서 쭉 내용이 많은데 이 중에 가장 굵은 글자 그리고 가운데 줄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2%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긴축적인 통화정책 스탠스에 도달할 때까지 일부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기존의 문구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는 중단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영어로 하실
줄 알았더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한글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도 앵커님 충분히 능력 되시는데 예, 영어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영어 마렵습니다라고 김민수 대표님 요즘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nope.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성명서 나온 내용들 보면은 기존에 여차하면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그쵸. 문구가 사라지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문구 자체가 사락한 거에 대한 의미는 크지 않습니까? 성명서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하지만 그 앞에 나왔던 이제 물가 수준 2%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 시장에서 해석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 또 4월 이번 주죠. 이번 주 10일 날 가게 되면은 4월 CPI 발표될 텐데 네. 발표되는 거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살짝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는 2%대까지를 바라보고 여전히 5%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언젠가는 훅 떨어지겠죠. 그게 지금은 시장에서는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것만큼 그때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거의 맞아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 리스크가 갑자기 확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또 플러스 알파 경기에 대한 충격들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또 뭔가 무슨 뭐 상업용 부동산이 됐건 뭔가 지금 불안한 요인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타격을 줘서 심리가 갑자기 확 위축됐을 때 그때 또 액션을 취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괜찮아요. 연준이 어차피 바라보고 있던 그대로 자기의 어떤 설계대로 움직일 거니까 그에 따라서는 시장은 괜찮다고 보는데 두 번째 이슈 갑자기 뭔가 팍 터져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게 되면 이때는 충격이 크다는 얘기겠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초기의 충격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로 봤었을 때는 지금 연준이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이제 시나리오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무조건 이제 뭐 대부분의 또 글로벌 IB들은 올해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 이제 최소한 2차례는 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변화는 저희가 뭐 여기서 또 뭘 많이 얘기를 해봤자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는 정도밖에 없지 또 이제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솔직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그 JP 모건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그 지역은행, 금요일장의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 지역은행의 위기가 공매도 세력들이 좀 조장하는 네. 내용이었다라고 JP 모건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네. 관련한 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은행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연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시스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등의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이 와중에 고용은 좋다.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해석하는 거 맘대로죠. 네. 요 고용지표가 그대로 3월 달에 나왔었다. 시장 아마 분위기 반대였을 겁니다. 또 금리 세게 올리겠네라는 해석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또 은행 리스크가 막 이렇게 가방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 저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좀 가속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봤었던 시점에서 그나마 좋은 지표들은 그리고 특히 과거에는 good is bad고요. bad is good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입장이 나왔었을 때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번 연준의 성명서에서도 봤듯이 금리 이제 멈추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 good is good으로 해석하는 거죠. 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데 뭐 해석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시장 반응 보고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그나마 지금 나왔던 실업률 떨어지고 거기다가 노동 참여율 62%대로 강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던져준 게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에서 이제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일단 유지가 되는 걸 지금 더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야 소비가 안 꺾인다라는 쪽으로 애써 애둘러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적소의 좋은 지표가 시장을 살렸다라고 보긴 보는데 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고용 지표는 아주 좋아도 안 되고 아주 나빠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뜨뜻미지근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 나오는 또 비슷한 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물가 수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긴 하겠지만 또 물가는 한 지금 6월 달쯤 가게 되면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거에 전망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꺼번에 반영되는 하우징 관련된 지표들이
그때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은 많이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6월달에 지금 뭐 유력 매체에서 얘기하는 뭐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많이 좀 이제 금리 인하 준비와 여러 가지 흐름들을 더 앞서 나가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시장의 관심이라든지 네. 연준의 관심은 물가보다도 경기나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발하는지 여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물가 요인들 중에서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건 또 흑해 협정입니다. 예, 그렇죠. 흑해 곡물 협정 그 자리에서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엄청 날 서 있는 반응들 동영상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양국의 뭐 주먹 다짐까지 있을 정도였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보셨나요? 그 동영상? 아니 네. 저 얘기만 들었어요. 네. 그런 네. 거 보고 있으면 국뽕이 예, 막 차오르죠. 예. 뭐 우크라이나 응원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고. 네. 당연히 그래. 예.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적인 네.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좀 협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또 네. 다른 요인에서 물가를 또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걸까요? 오늘 뭐 사료주나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일단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다시 올라갔다고 하죠. 상승 반전으로 나왔다고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가 또 사료주가 움직이는 첫 번째 배경은 음식료를 그러니까 곡물 가격과 함께 나오는 원자재 쪽에서 특별 섹터들이 특별 상품 품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려감으로 반영을 하는 거지. 지금 전반적인 소맥부터 밀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상품 가격들은 일단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안정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걱정은 여기서 더 안 빠지고 반전이 나오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보여줬던 그 높은 지수대까지 다시 반전해서 거기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랫동안 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살짝 올라오는 정도지 거기까지 나오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꺾인다 그러면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 깨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거를 약간 추세 반전이 아니라 추세 반전 전에 어떤 살짝 변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블록화된 쪽에서 다 우리 갖고 있는 거 무기화할 거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글로벌 동향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려감은 있는 건 사실인데 추세가 바뀌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대한제당 상한가죠 거의 이런 쪽으로 나오고 거기 따라가는 뭐 사카린 납품하는 회사 이것도 요즘 스테비아인가요? 이게 제로로 나왔지만 그게 설탕이 아니라 당 종류가 바뀐 거라면서요. 네. 설탕이 안 들어갔을 뿐 단 건 똑같다면서요. 이게 더 안 건강으로 더 안 좋다고 얘기도 하는데 생생 정보통 아니고요. 네. 제로도 가려서 마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사카린 뭐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보락이나 경인양행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또 그의 여파로 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짧은 소테마 쪽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주도가 돼서 다시 한번 예전에 작년에 보여줬던 것만큼 사료주가 급등할 정도의 뭐 어떤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전방위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제 그동안 단행했었던 긴축에 따른 그 네. 물가의 제압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은 움직일 텐데 다만 특히 미국 쪽에서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 네. 또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 시장의 어떤 가로막는 요소 혹은 변동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네. 그동안은 이제 한 2주 전에 저희가 의견 나눴을 때는 그 현금 확보에 대한 의견도 주셨었고요. 네. 그리고 또 배터리 다음으로 주목받을 섹터에 대해서도 이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전력기기라든지 바이오 등등 네.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FMC 회의를 지나고 나서 떠오를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신가요? 그렇고 틈새든 뭐든 간에 네.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얘기 잘 드렸네요. 보니까 다 네. 그렇게 보고요. 네, 맞아요. 네. 잘해주셨어요. 그때 말씀해주신 섹터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기존에 움직이는 섹터 외에 또 아유 지겨워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FOMC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챙겨봐야 될 게 또 반도체. 예, 반봄 온. 네, 반도체 부분 온다. 예, 또 이렇게 얘기할 네.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에 보게 되면
반도체 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계절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이클이 위축됐다가 다시 살아날 때가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봄이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옵니다. 언제가 오는데 그 언제에 대해서 지금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세월을 낚듯이 네. 툭툭 던져가면서 그냥 많이 빠졌네 사봐 이렇게 해서 그냥 갖고 있을 정도로 돼가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다가 언젠간 또 올라가겠죠. 그 언젠가의 시그널이 뭐가 나올까라고 되면 FOMC에서 보여줬던 금리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어 그러면은 그동안 금리가 부담이 돼서 좀 위축됐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약간 좀 꺾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고 약간 이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간 살아나기 시작하겠죠. 그에 대한 변화가 반도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조업 지표입니다. 이게 살아나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도 꺾였죠. 차이신 제조업은 다시 49.2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은 ISM이 47.1로 살짝 올라갔는데 이게 둘 다 동반적으로 50대 이상을 향해서 탁 턴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삼성전자 6만 5천 원, 7천 원? 아닙니다. 앞에가 바뀝니다, 숫자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에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네. 9만 전자 정도는 가져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네네. 앞에 많이 바뀌어져 가면 좋겠죠. 바뀌어 가면 좋은데 그런 흐름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챙겨보고 만약에 그때 흐름이 됐다. 그러면 네. 뭘 사야지? 라고 고민하시지 말고 그동안에 모았던 반도체를 조금 더 힘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IT 쪽에 좀 더 힘을 주신다든가 네. 그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킴과 함께 김민수 대표님은 지금 반도체 그리고 뭐 OLED 등등 디스플레이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디스플레이도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 그 중에서 혹시 종목을 압축하신다면은 네. 어떤 쪽을 보실까요? 지금? 반도체에서 압축을 하게 되면요. 예. 네. 하게 되면 그냥 SK하이닉스가 제일 무난하겠죠. 네. 그리고 또 업황이 돌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전공정, 후공정 쪽에서 전공정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거의 유사하게 사이클과 움직이는 쪽이다 보니까 전공정 업체 대부분의 종목들 저희가 한 20, 30개 되거든요. 그 중에서 글로벌 1위 아니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마켓쉐어 1위 이렇게 찍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쭉 훑어만 봐도 마켓쉐어 상당히 높게 차지하는 회사들 그런 네. 거를 중심적으로 종목을 딱 찍게 되면은 네, 또 제가 미천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아껴놔야 되겠. 네.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게 되면은 PSK 같은 경우도 그렇죠. 포토레지스트리 스트립 1위라고 하게 되면 네. 강광을 벗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전공정 쪽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EUV 쪽으로도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은 회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라든가 대표적인 거로 종목 추천 아닙니다. 대표적인 거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공정 쪽도 마찬가지죠. 하나 블라블라블라 이런 회사들 하나마이크론, 하나모트리얼즈 이런 회사들도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겠죠. 이런 쪽도 후공정 쪽에서도 보시면서 하나 딱 타겟을 잡으시고 그런 거 몇 가지 쪽에서 그냥 모아가시는 게 네. 좋다고 생각됩니다. 반도체 꼭 이제 봄이 와야 되는 섹터이고요. 네. 그 밖에 또 떠오를 섹터는 어떤 쪽일까요? 두 번째는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자동차 쪽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자동차 쪽에 저는 일단 전기차가 속도가 더 확 나기 시작해야 이제 밸류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나오는 지표 가지고는 자동차가 빠르게 턴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자동차보다 자동차 부품 쪽의 전장 부품의 종목들을 그러니까 전기차가 커가다 보니까 2차전지가 저희 부각받았죠. 네. 전기차가 커갔는데 왜 전장 부품 쪽은 부각을 못 받을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그 전장 부품 쪽에 현대기아차와 함께 북미에 가서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뚜렷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오늘 같이 뭐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이게 결국에는 뭐 테슬라 쪽에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들어가긴 하겠지만 원래 그 전부터 이쪽은 우리 현대기아차 함께 열일을 할 거야라고 보여줬던 대표적인 회사죠. 거기와 함께 화신 이런 회사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추세 흐름들은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맞춰갈 거야라고 보는 대표적인 회사가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데 한국 무브넥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이게 또 한국 프렌즈입니다. 예전에 이름만 네.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네, 이쪽들도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또 PHA 이런 회사들도 PH 이름이 왜 이렇게 다 어렵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평화 산업이죠. 예, 네. 이쪽으로
바뀌었던 회사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 밖에 아진산업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오늘 종목 대방출입니다. 네. 이런 것도 벌써 이제 1호로 기아차와 함께 북미 공장에 진출하겠다라고 가서 한 회사인데 이런 것도 여기 그냥 있긴 또 아깝겠죠. 마지막으로 NVH 코리아 이런 회사들도 어떤 전기차에 들어갔을 때도 전기차가 약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편안함,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품들 다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에 특화된 부품 쪽으로 나가는 회사 이런 것들은 계속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오늘 종목 끝 이상입니다. 네. 네. 아, 종목들 많이 주셨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각각 그쪽으로 납품하는 기업 가운데 뭐 점유율 1위 기업이라든지 또 현대차 쪽과 같이 미국 공장으로 진출하는 기업 이런 전장 부품사들 밸류체인을 지금 잘 챙겨봐야 될 시기고 지금이라도 챙겨봐서 계속 진입을 해 나갔을 때 충분히 하반기까지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제가 큰 수익을 말씀드린 거둘 수 있는 섹터죠. 예, 종목의 특징이 네. 현대기아가 싸다 보니까 밸류가 싸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더 쌉니다. 더 싼데 나는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 잘 못 알아주는 거죠. 그게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이런 것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대장주는 덕양산업이었죠. 네, 덕양산업은 네. 예전에 중국 진출할 때 부채가 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걸 그대로 안고 있어서 좀 네. 고민이 많은 회사긴 한데 주가는 제일 잘 가네요. 조금. 정말 매끄럽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네. 눈에 띄고요. 뭐 말씀해주신 종목들 거의 다 우상향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떠오를 섹터 좀 종목군으로 두 가지 말씀해 주실 거 남았는데. 네. 뭐 나머지는 그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뭐 예. 엔터는 네. 따라가지 말자. 왜냐면 많이 예. 올랐기 때문에 조정시에 들어가자. 조정 씨요. 네. 그리고 바이오 쪽도 말씀드렸던 게 쉬운 바이오 얘기를 드리면서 혈당, 탈모 이런 거 말씀드렸죠. 탈모는 바이오니아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혈당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실적 잘 발표한 케어젠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레벨업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강점이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백질을 가공을 통해서 들어간 이제 필러부터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응용을 시켜서 여러 가지 변화를 나오는 것 중에서 글루지스테롤이 지금 건강기능식품으로 부각을 받고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할 파이프라인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이프라인이 더 기대되세요? 기대됩니다. 아, 네. 헤어도 필러를 네. 알아봐야 되겠어요. 케어젠 파이프라인. 네, 네. 5가지 됩니다. 예. 그래서 헤어도 필러를 맞게 되면 이게 탈모 쪽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쪽이겠죠. 아직 매출은 안 나옵니다. 네. 확인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 그 밖에 의료기기 쪽에서 뭐 임의용 쪽은 많이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는 임플란트 이쪽도 앞으로 국내는 포화됐지만 네.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식립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식립률이 떨어지는 국가 쪽에서 어떤 의사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서 성과를 내게 되면 임플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플란트보다도 디지털 덴탈 솔루션이 같이 내비게이터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기술이 별로 없게 되면 그걸 보면서 하다 보니까 내 기술이 올라가는 거겠죠. 이걸 동반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오히려 성과가 확 날 수 있는 이런 쪽의 종목들. 네. 그냥 종목 하나 얘기해 주세요. 임플란트에. 네, 무섭네요. 우리 앵커님 많이 이렇게 바뀌셨네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덴티스 같은 경우도 꾸준히 덴티스. 우상향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레이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움직였던 대표적인 회사죠. 근데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그래도 하나만 보겠다 그러면 덴티움이 가장 그래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 지위를 국내에서 2위 지위를 갖고 있는 지금 임플란트 업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위는 고스란히 또 덴티움이 받을 수가 있겠죠. 상장사 입장 쪽에선 그런 것도 보시면서 눌림목대 찾아가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통화 정책이나 경기 등등에 대해서 또 종목별의 그 실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이즈와 시그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시그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FMC에서 시그널 잡아봤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는 것 우리가 방점 찍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대표님? 네. 예, 그리고 또 종목 가운데서는 이 가운데서도 또 바닥 확인과 성장이 예상될 수 있을 만한 섹터로 반도체, 전장 부품, 엔터, 의료기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